안녕하세요. 서병익입니다. 제가 작년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후유증이 꽤 길어져서 한동안 알지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알지로 영상을 부지런히 올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음에는 앰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조금 더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부터는 앰프에 들어가는 수동 소자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 부품의 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작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시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콘덴서 바꿔서 소리 좋다 또는 저항 바꿔서 소리 좋다 하는 내용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이제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를 때는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아시게 되면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콘덴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에게 오디오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약 3년 전에 오디오 마니아를 위한 오디오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오디오 상식 90% 이상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나 챗 GPT가 여러분들이 오디오에 대한 문의를 하면 어디서 답변을 가져올까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문의한 답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인데 이 인공지능의 특징상 아주 유연하게 매끄럽게 정말 그럴듯하게 문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직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야는 모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오디오에 관한 한 90% 이상의 잘못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너무 믿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왜 오디오 얘기가 잘못 전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케팅에 의해서 변질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죠.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부 평론가들이 기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평론가로서의 그 사회적 위치, 이분이 하는 얘기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독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잘못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오디오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스피커 후면을 보면 단자가 하나 있는 스피커도 있고 단자가 2개 또는 3개 있는 그런 스피커도 있습니다. 사실 안에서는 띄어놨는데 겉에서는 다 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죠. 결국 같은 건데 그거를 바이 앰핑을 할 수 있고 바이 와이어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퍼에서 나오는 역기 전력이 미드나 트위터에 영향을 안 줘서 소리가 좋아진다. 어때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스피커가 동작할 때 역기 전력이 나오는 거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역기 전력이라는 것이 회로에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콘덴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역기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알고 나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이론적 내용을 모르면 그런 주장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디오 상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확한 오디오 이론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으로 배우려면, 즉 마케팅에 오염되지 않은 정확한 이론을 배우려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지요. 그런데 오디오 취미를 위해서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지요. 제가 교과서에 근거한 정확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디오 지식을 수일, 수개월 만에 취득하시겠다. 욕심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서 오디오 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 30분, 30분은 너무 길 수 있으니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 하니 자주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콘덴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덴서는 영어로는 캐패시터죠. 우리나라 또 다른 말로는 정전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교과서에 처음 콘덴서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축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시 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어떻게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라는 이런 명칭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콘덴서가 앰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앰프가 동작하려면 DC로 동작합니다. 직류죠. 그런데 이 음악 신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주파수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하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직류로 동작하는 이 앰프가 증폭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그래서 증폭이 돼서 나온 그 출력단에는 직류와 교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에 보낼 때 직류하고 교류를 같이 보내면 안 되겠죠. 다음 단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만 다음 단으로 넘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콘덴사입니다. 이런 용도를 사용하는 콘덴사를 커플링 콘덴사라고 얘기합니다. 커플링 콘덴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콘덴서는 아니고 내압이 좀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관 프리앰프라면 통상 300V로 동작을 하고 인티앰프나 파워앰프는 출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400W, 500W 정도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동작할 때 그 내압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압이 630V 정도 되는 고내압 콘덴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렇게 내압이 높은 콘덴사를 따로 분류해서 팔고 있는데 이런 용도의 콘덴사를 커플링 콘덴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콘덴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그 온전한 직류가 되기 위한 평활용 콘덴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콘덴서의 사용처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명확히 알게 되면 콘덴사 바꿨더니 소리 좋아진다라는 이런 주장은 크게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콘덴사를 바꿨더니 소리가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빈티지 기기 중에 처음 사용된 콘덴사를 페이퍼 오일 콘덴사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줄여서 페이퍼 콘덴사라고 합니다. 이 콘덴서의 특징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용량이 점점 줄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했던 그 용량보다 10분의 1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작아지게 되면 저음이 깎여 나가는 거죠. 왜? 다음 단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제대로 된 용량의 콘덴사를 바꾸면 소리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리 좋아지는 거 맞는데 A라는 회사 제품의 콘덴서를 사용했는데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콘덴서로 바꿨더니 소리가 좋아지더라. 이거 마케팅입니다. 왜 그런지는 며칠 더 걸리겠죠. 내용이 콘덴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려면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품의 작용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콘덴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 실제로 콘덴서에 대한 내용은 얼마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